전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 한 국가가 여기에 폭탄을 뿌렸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어디에 뿌렸는지 까먹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하루 135척 다니던 바다가 지금은 4척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미 해군 전면 봉쇄 개시. 길에 뿌려놓고 위치도 모르는 당나라 군대가 어떻게 우리 기름값을 2배로 올리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젯밤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4월 12일 밤,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짧고 강렬했습니다.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을 봉쇄한다. 협상 결렬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드릴게요. 파키스탄에서 미국 이란 종협상이 열렸습니다. 제2디 벤스 부통령이 20시간 넘게 담판을 지었습니다. 결과요? 핵 문제에서 결렬. 벤스는 협상장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 근데요, 트럼프가 진짜 빡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SNS에 뭐라고 적었는지 보세요. 이란은 어딘가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협을 안 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란이 해협을 안 여는 게 아닙니다. 못 여는 겁니다. 자기들이 뿌린 폭탄 위치를 진짜로 까먹은 거예요.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기뢰를 지들 손으로 뿌려놓고 제거 방법을 모르는 게 말이냐 방구냐? 네,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똑같이 보도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소형 보트 타고 나가서 기뢰를 바다에 던졌대요. 해도 기록 없이, 매뉴얼 없이 그냥 아무데나 던진 겁니다. 결과요? 기뢰 일부가 닷도 없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해류 타고 이리저리 움직여요. 이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조류 때문에 이동했을 수 있다. 남 얘기하듯이 말합니다. 본인들이 설치한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이란이 바다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 싼 똥 때문에 민간 유조선이 다 터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나서서 지뢰찾기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된 선박도 공해상에서 잡는다. 불법 통행을 놈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 한마디. 미군이나 민간 선박 건드리면 지옥으로 날려버린다. 상황 심각합니다. 협상 깨졌고 봉쇄 시작됐고 양쪽 다 안 물러서요. 근데 잠깐.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 난리일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아시죠? 한 40km쯤 됩니다. 그 정도 폭의 바닷길로 전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석유 부자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 그게 호르무즈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폭이 40km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10km밖에 안 됩니다. 수심 얕고 섬 많아서요. 여의도에서 강남역 거리예요. 들어가는 배 3km, 나오는 배 3km. 왕복 2차선 도로인 셈이죠. 여기가 막히면요? 자,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95%가 이 바다를 지나요. 쉽게 말해서 한국 경제의 피가 이 좁은 길목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막히면 대체 경로가 있긴 해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돌아가면 됩니다. 문제요? 2주 더 걸려요. 운송비 폭등, 물류마비, 가격 폭등. 이란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도 다시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안선 전체가 이란 땅이에요. 배들이 다니는 항로도 이란 영해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지리적으로 완벽한 길목을 쥐고 있는 거죠. 핵무기 없어도 전 세계를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번엔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 막아버렸습니다. 기뢰까지 깔았고요. 전쟁 전 하루 135척 다니던 바다가 지금은 4척에서 싼 척? 사실상 바닷길이 막힌 거예요. 그럼 이 기뢰를 누가 어떻게 설치했길래 이 난리일까요? 이란 혁명수비대. 이름은 뭔가 대단해 보이죠? 실상은 완전 다릅니다. 이번 사태 보면 인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3월 초 미국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섰어요. 미사일 드론도 쐈지만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호르무즈 봉쇄였죠. 혁명수비대가 뭘 했냐면요. 소형 보트 타고 해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뢰를 바다에 던졌어요. 여기까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요. 기뢰 설치할 때 좌표를 기록합니다. 어디에 몇 개 설치했는지 해도에 표시해요. 나중에 아군 배가 피해 다녀야 하고 전쟁 끝나면 제거해야 하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는요? 그걸 안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란은 기뢰를 무질서하게 부설했다.
모든 길의 위치를 기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당국자 말도 있어요. 이란이 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 황당한 거 알려드릴까요? 일반적으로 길에는 닭을 내려서 바닥에 고정합니다. 위치가 안 변하죠. 근데 이란이 설치한 기뢰 중 일부는요, 부유식이에요. 해류 타고 둥둥 떠다니게 만든 거예요. 한번 뿌리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 자신도요.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선언 직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상태에서 해협을 개방하겠다. 기술적 제약이요. 미국 당국자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길에 찾거나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요. 이란이 안전항로 지도도 공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커다란 원의 위험지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라는 고백이에요. 길의 제거는 설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미군도 길의 제거 능력은 약해요. 전문 소해함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길의 부설 확인되면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 걸린다. 이란 해군력 자체는요. 미군 공습 하루 만에 거의 괴멸됐어요. 정규전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무능한 군대가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밀하게 봉쇄가 아니에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요, 이 깡패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기뢰만으로도 황당한데요. 이란이 뭘 더 했냐면요. 아예 통행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3월 말,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배한테 돈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냐고요? 타스님 통신 보도 보면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됐대요. 하나는 선박당 200만, 다른 하나는 40만 달. 전쟁 전에 하루 평균 140척이 지나갔어요. 계산해보면요. 연간 수입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 이란 GDP의 20%가 넘는 돈이에요. 지금 해협 주변에 발묶인 배가 약 3200척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통과시키면서 돈 받으면요. 단번에 10조 원 챙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드릴게요. 트럼프도 통행료에 눈독 들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진짜예요.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이란과 합작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합작사업이요. 같이 돈 받자는 거예요. 물론 협상 결렬되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요. 미국도 이 돈에 눈이 돌아갈 뻔했다는 거죠. 이란 논리가 뭐냐면요. 수에즈 투 운하도 통행료 받잖아. 파나마도 받고.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수에즈, 파나마는 인공 운하예요. 돈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죠. 유지비 들어가니까 통행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자연 해협이에요. 아무도 건설 안 했어요. UN 해양법 협약이요.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제해협 통행료 부과 금지. 미 해군대학원 교수가 딱 잘라 말했어요. 국제해협에서 연안국이 통행료 부과할 법적 근거는 국제법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통행료가 아닙니다. 강탈이에요. 깡패가 골목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협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 석유업계가 즉각 반발했어요.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항의했대요. 통행료 부과되면 보험료, 수수료 포함해서 선적당 37억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이 돈 누가 내겠어요?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중동 얘기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구독자 여러분, 최근에 주유소 가보셨어요? 서울 도심 정유 가격이요. 리터당 2,000원 넘었습니다. 휘발유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전이랑 비교해보세요. 훌쩍 올랐어요.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요. 종가 기준 배럴당 102달러 돌파했어요.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11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50% 이상 급등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JP 모건 체이스가 무서운 전망을 내냈어요. 호르무즈가 한 더 막히면 유가 150달러 간다. 지금보다 50%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보면요. 두바이유가 연평균 100달러 되면요.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한다고 해요.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도 공급 차질 불가피하겠죠. 우리나라 상황 더 자세히 볼게요. 원유 도입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인근 선박 보험료는요. 전쟁 전보다 수배에서 10배까지 뛰었어요. 산업부 브리핑 보면요. 통행료 부과되면 국제유가 1% 상승, 국내 휘발유 가격 0.5% 오른다고 해요. 근데 이건 통행료만 계산한 거예요.
봉쇄 장기화, 공급 차질, 보험료 급등, 우회 항로 운송비지 합치면 훨씬 큽니다. 물류비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전부 다 오릅니다. 택배비, 식료품, 공산품. 석유가 모든 산업의 기초 원료니까요. 셰브론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실제 원유 공급 상황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빠듯하다. 지금 가격도 심각한데 실상은 더 나쁘다는 겁니다. 무능한 깡팬 하나가 글로벌 경제에 자폭 조끼를 입혀둔 셈이에요. 그 청구서가 바다 건너 우리 주유소 영수증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폭격해서 끝내면 안 돼요? 북한처럼 질질 끄는 꼴 못 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근데 현실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 초토화할 능력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이란 해군력은 공습 하루 만에 거의 괴멸됐어요. 미군이 마음먹으면 군사시설 전체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란 때리는 순간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됩니다. 지금은 길에 몇십 개가 문제죠. 전면전 벌어지면요. 미사일, 드론이 쏟아져요. 유조선 불타고 석유시설 폭발하고 보험사들 전부 손뗍니다. 유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들은 배럴당 200달러도 가능하다고 봐요. 리터당 4,000원짜리 기름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 마비되고 물가 폭등하고 경기 침체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이란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규전에서 못 이기니까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나 때리면 다 같이 죽자. 이 전략이에요.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을 쥐고 방아쇠에 손 얹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란은 대리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직접 안 싸워요. 테러 조직 동원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이란이 무기 대주고 얘네가 대신 공격해요.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유선 공격한 거 기억나시죠? 그 무기 다 이란산이에요. 자폭 드론, 미사일, 이란이 공급한 거예요. 호르무즈만 막는 게 아니에요. 홍해까지 위협하겠다는 겁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히면 수에즈 운하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강경 발언 쏟아내지만요. 실제로는 협상 시도했잖아요. 20시간이나 벤스가 파키스탄까지 가서談判 지으려고 했습니다. 통쾌하게 때려부수는 결말은 현실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요. 변화 조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 루트 확보.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 송유관을 정상화시켰어요. 페르시아만에서 홍해 쪽으로 석유 보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호르무즈 우회할 수 있는 루트죠. 두 번째, 국제 공조. 영국 주도로 35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규탄 성명에 동참한 나라들이에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 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기렌 제거 작전 시작. 트럼프가 발표했죠. 전 세계를 위해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업 시작한다. 영국도 소회안 보내기로 했고요. 호주, 사우디, UAE도 참여 의사 밝혔습니다. 중동 의존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칠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도 공동 성명 냈어요.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모든 조치 취하겠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 탈환해서 항행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물론 당장 해결 안 됩니다. 기뢰 제거에만 수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협상도 깨졌고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 혼자서 전 세계 상대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문제는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버텨야 하느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렸습니다. 근데 위치를 기록 안 했어요. 일부는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통행료 장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선박당 30억 원씩 받겠대요. 국제법 위반이고 강탈이고 깡패 짓입니다. 트럼프는 미 해군 전면 봉쇄로 맞섰습니다. 기뢰 제거 작전도 시작했고요. 상황은 일촉즉발입니다. 협상 깨졌고 양측 안 물러서요. 전면전 벌어지면요. 유가 200달러 넘길 수 있습니다. 리터당 3,000원, 4,000원짜리 기름 넣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핵심 교훈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능한 깡패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밀하게 통제하는 봉쇄가 아니에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혼란의 청구서가 전 세계로 날아오고 있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 경제에 피가 마릅니다. 정치인들 립서비스보다요. 당장 내일 아침 유가 지표 매의 눈으로 지켜보세요.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우리 지갑은 이미 털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